오늘은 최근 출시한 레이저 게이밍 노트북 레이저 블레이드 16을 가져왔고 레이저 블레이드 시리즈 중 최고 사양 모델로 가져왔습니다. 제가 처음에 스펙을 보고 사실 좀 놀랬는데 대략적인 주요 스펙만 봐도 인텔 13세대 i9 13950HX, 지포스 RTX 4090, 미니 LED 탑재, HDR 상태에서 최대 1000니트 밝기, UHD 플러스 120Hz, 풀 HD 플러스 240Hz 둘 중 선택이 가능한 듀얼 모드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레이저 블레이드는 풀 체인지업 되면서 기존 15인치 17인치가 아닌 16인치 18인치로 디스플레이가 조금 더 커졌습니다. 일단 스펙만 봐도 가격이 매우 걱정되기는 하는데 그것보다 풀 체인지업 되면서 매번 동일했던 디자인에서 달라진 점은 없었는지, 세부적인 특징과 성능은 어땠는지 그 부분부터 하나씩 알아보려고 합니다. 언박싱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패키지나 구성품은 그전과 동일했습니다. 다만 전원 어댑터의 경우 기존에는 230W였는데 이번에는 330W로 더 높아졌고 두께는 동일하지만 사이즈는 아주 살짝 더 커졌고요. 배가트나 늘어났는데 사이즈 차이가 거의 없다는 건 좋네요. 겉 외관 디자인은 정밀 CNC 가공된 알루미늄 바디와 무광 블랙 마감, 양극 처리되어 부드러운 촉감을 가지고 있었고 스크래치의 강한 표면을 가지고 있다는 건 기존 레이저 블레이드와 동일합니다. 지문의 경우에도 아예 안 묻는 건 아니지만 확실히 예전보다 덜 묻는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지문에 대해서는 계속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이건 조금씩 개선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레이저 블레이드 16은 15인치보다 디스플레이 영역은 더 커졌지만 실제 사이즈는 다행히 거의 비슷한 크기로 유지했습니다. 레이저 블레이드 16 기준 현재 가로 355mm, 세로 244mm인데 기존 레이저 블레이드 15랑 비교했을 때 가로는 그대로 유지가 되었고 세로만 9mm 증가되었더라고요. 꽤 신기하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따 디스플레이 얘기를 할 때 같이 언급하겠습니다. 두께는 성능이 올라간 만큼 확실히 전보다는 조금 두꺼워진 21.99mm. 그래도 워낙 레이저 블레이드 자체가 슬림한 노트북에 속하는 제품이라 이 정도면 충분히 얇은 두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게는 약 2.45kg인데 무게 자체는 확실히 조금 더 무거운 편이었고 휴대성이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댑터까지 감안을 해야 되고 무게 중심은 역시 잘 잡혀 있어서 상판을 들었을 때 하판이 들린다거나 그런 현상 없었고 레이저 블레이드의 상징 레이저 로고 또한 이런 식으로 녹색 LED가 나오는 형태입니다. 당연히 이건 스태틱, 브리딩, 끄기 세 가지 중에서 선택 가능하고요. 외부 포트 구성은 좌측부터 보면 전원 포트, USB-A 3.2 Gen2 2개, 썬더볼트 4 1개, 3.5mm 오디오 콤보 잭이 있었고 우측에는 풀사이즈 HDMI 2.1 1개, USB-A 3.2 Gen2 1개, USB-C 3.2 Gen2 1개, UHS-2 SD 메모리 카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정도면 포트 구성 자체는 딱히 부족함 없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와이파이 6E도 지원하고 있고요. 이제 내부도 볼까요? 보시면 바뀐 게 눈에 좀 들어오나요? 제가 이번 레이저 블레이드 16을 사용을 하면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두 개 있었는데 디스플레이와 터치패드입니다. 일단 터치패드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너무 커져서 상판 열자마자 솔직히 이것부터 저는 보이더라고요. 기존 레이저 블레이드 15랑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정말 엄청나죠. 터치패드를 평소에 잘 활용하셨던 분들에게는 이 부분이 정말 큰 장점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멀티터치 사용성이나 다양한 터치 제스처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전작보다 훨씬 편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터치패드가 커져서 혹시 키보드 타건할 때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도 했지만 손가락 터치가 아닌 손바닥으로는 터치가 작동을 하지 않았고 전혀 불편하다는 느낌은 없었고요. 터치패드 마감도 당연히 정밀 글래스 터치패드라 여전히 촉감이나 움직임도 매우 좋고 클릭감도 묵직하면서 좋습니다. 그리고 이 터치패드는 시냅스에서 온오프 설정이 가능했고 단축키 펑션 T 버튼으로도 사용할 수 있었고요. 추가로 윈도우 정밀 터치패드 설정에 들어가면 아주 세밀한 터치 제스처 설정이나 터치 제스처 커스터마이즈까지 가능하니 꼭 한번 활용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확실히 편해집니다. 키보드 자판의 경우 16 모델이라 역시나 화살표 버튼은 작아서 불편한 건 어쩔 수 없었지만 자판 간격이나 배열 자체는 괜찮아서 오타는 적었고 타건할 때 불편함은 못 느꼈습니다. 다만 키스트로크의 경우에는 눌렀을 때 전작과 크게 차이점을 못 느껴서 타건감 자체가 사실 좋다고 볼 수는 없었고요. 그렇다고 바닥을 땅땅 때리는 느낌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딱 일반적인 노트북 타건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타건 소리는 실제로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당연히 각 키별 레이저 크로마 조명 개별 설정 가능했고요. 디스플레이도 보면 엄청 시원시원하죠. 그 이유가 바로 두꺼웠던 하단 베젤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보시면 거의 이제 상단 베젤과 동일하죠. 즉 16대 10 비율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도 언급을 했지만 사이즈가 동일한데 16인치가 가능했던 건 바로 베젤 때문인 거죠. 특히 영상을 볼 때, 그리고 웹서핑이나 작업을 할 때 전작 블레이드를 사용했을 때랑 체감 차이가 생각보다 크게 느껴졌고 조금 더 넓은 화면과 시원시원한 화면을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블레이드 16이 확실히 덜 답답하다는 게 느껴지죠. 마이크와 1080p 웹캠 당연히 동일하게 탑재가 되었고 윈도우 헬로 얼굴 인식을 지원해서 빠르게 잠금도 해제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웹캠 사생활 보호 기능도 들어가서 이렇게 물리적으로 카메라를 가릴 수도 있더라고요. 마이크 음질과 웹캠 화질은 준수한 편이었는데 이건 직접 화질이랑 마이크 음질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레이저 블레이드 16 마이크 음질입니다. 지금은 레이저 블레이드 16 마이크 음질입니다. 디스플레이 해상도와 주사율도 보면 기존 레이저 블레이드의 경우 4K 모델, QHD 모델, 풀 HD 모델 다 분리되어 있었고 해상도에 맞게 최대 주사율이 픽스되어 있었지만 이번에는 미니 LED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면서 세계 최초로 듀얼 모드 사용이 가능해졌고 레이저 시냅스에서 UHD 플러스 120Hz, 풀 HD 플러스 240Hz 선택이 가능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레이저 블레이드 16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크리에이터 작업자, 하드코어 게이머 두 개 포지션을 다 커버치는 모델인 거죠. 거기에 기본 밝기도 SDR 상태에서 스펙 시트상 최대 600니트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측정을 해보면 훨씬 뛰어넘는 약 760니트로 정말 밝은 밝기를 보여주고 있고 HDR 상태에서 최대 밝기 약 1000니트까지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명암비도 약 56,000대 1로 엄청 좋죠. 색 재현율도 체크를 해봤는데 DCI P3 무려 100%, 어도비 RGB 92%, sRGB 100%로 정말 넓은 색 재현율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DCI P3 100% 찍히는 게 쉽지는 않은데 확실히 좋네요. 색 정확도 델타 E 값은 평균 2보다 살짝 더 나와서 아쉬운 정도이기는 하나 그 외 수치가 워낙 압도적으로 좋아서 이 정도면 충분히 최상급 디스플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응답 속도는 제가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 스펙 시트상 3ms 지원하는 부분 확인할 수 있었고 엔비디아 G스크 호환 다 지원하고 있었고요. 미니 LED 디스플레이라서 기존 IPS랑 확실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물론 OLED보다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OLED를 제외한다면 최고 수준인 거죠. 영상 샘플도 몇 개 잠깐 보여드릴게요. 스피커는 전면에 2개, 하단에 2개, 각각 총 4개가 탑재가 되었고 THX 스페셜 오디오 또한 그대로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기존 사운드 품질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서 사실 이번에도 기대를 크게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운드는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 블레이드 15랑 제가 비교해서 들어보니 그 차이가 느껴지더라고요. 특히 저역대, 베이스 부분이 엄청 좋아졌습니다. 이건 비교해서 들어보시면 바로 체감하실 겁니다. She left you grey, I'm painting colors. Blue moon tune in tonight, put you in that mood you like. Blue moon tune in tonight, put you in that mood you like. She left you grey, I'm painting colors. She left you grey, I'm painting colors. 이번에는 세부 스펙을 볼까요? 최고 사양이 탑재된 만큼 성능적인 부분도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스펙을 하나씩 살펴보면 인텔 13세대 i9 13950HX, 엔비디아 지포스 RTX 4090 랩탑 GPU, TGP는 최대 175W를 지원을 하고 메모리는 DDR5 5600Hz 32GB 듀얼 메모리, 저장 장치는 PCIe 4.0 2TB, 윈도우 11 기본 탑재입니다. 쿨링 시스템은 증기 챔버 냉각 방식 2개의 팬이 탑재가 되었고요.
배터리는 95.2W가 탑재가 되었는데 사용 시간은 성능 옵션, 화면 밝기에 따라서 변수가 많다 보니 참고만 해주시고 배터리 사용 밸런스 모드 상태에서 일반적인 웹서핑, 유튜브 감상 시 4-5시간 사용이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레이저 시냅스에서 배터리 영역이 새로 생겼고 여기서 배터리 수명 최적화 기능도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배터리 충전 시 최대 충전값을 조절해서 수명을 늘려주는 기능이라고 보면 됩니다. 성능 옵션의 경우 밸런스, 사일런트 존 선택이 가능하고 커스텀 모드에서는 CPU, GPU 둘 다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설정이 가능한데 최대 성능으로 하려면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 옵션에 따라서 최대 TGP, CPU 파워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CPU 오버클럭킹이라는 옵션이 새로 추가된 것 같은데 아직 지원을 하지 않는지 별도로 바이오스 설정을 해야 되는지 활성화가 되지 않아 이 부분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았고요. 그런 벤치마크 수치와 게임 프레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능과 온도의 경우 제가 테스트한 게임 기준 4K 해상도에서 풀옵션 기준 프레임 자체가 아주 높게 나오는 편은 아니었지만 게임 플레이 자체는 솔직히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어떤 게임을 하느냐, 어떤 그래픽 옵션 설정을 했느냐에 따라서 성능 체감 차이가 조금 있었고요. 다만 확실히 온도가 꽤 높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CPU 온도가 평균 90도 이상 유지가 되는 것을 보면 아무래도 발열 해저 능력은 크게 개선된 느낌은 아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발열 해저 능력이 획기적으로 좋아지지 않는다면 고스펙 게이밍 노트북의 한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풀 HD 플러스 해상도에서도 딱히 CPU 온도 낮게 나오는 현상은 없었고 동일하게 높게 나왔고요. 즉 온도는 너무나도 아쉬운 부분이지만 게임 성능 자체만큼은 충분히 만족할 만한 성능입니다. 마지막으로 게임 플레이 시 손에 느껴지는 열감은 쿨링팬 위치라 거의 없었지만 상단 부분은 꽤 뜨거워서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소음은 이 정도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사용해봤을 때 확실히 현재 게이밍 노트북 중에서는 최상급 제품이고 온도만 제외하면 잘 나온 제품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미니 LED라 디스플레이 품질이나 밝기도 너무 좋고 스펙 또한 현재 최상급으로 모두 탑재된 점, 기존 블레이드 시리즈에서 아쉬웠던 사운드나 터치패드, 디스플레이 베젤 부분도 다 좋아졌고요. 하지만 레이저 블레이드 제품을 리뷰를 하면서 매번 언급했던 가장 큰 단점인 가격. 이 가격이 이번에 정말 너무나도 비쌉니다. 판매 가격 현재 약 680만원입니다. 680만원. 물론 지금 할인 혜택 다 적용을 하면 650만원까지 내려가고 구매 사은품에 후기 사은품까지 있지만 그래도 사실 너무 비싼 가격인 거죠. 이 가격이면 사실 데스크탑 PC로 더 좋은 성능을 뽑을 수 있습니다. 최고 사양으로. 그리고 같이 출시한 레이저 블레이드 18은 16이랑 다르게 미니 LED가 아닌 IPS 디스플레이가 사용이 되었고 240Hz의 가장 무난한 QHD 플러스 단일 해상도이기 때문에 이것도 잘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번 얘기하지만 노트북은 데스크탑 대비 가성비가 너무 떨어져서 내가 노트북이 필요한 건지 데스크탑이 필요한 건지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